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어른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 속 천재 과학자 장영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원권 지폐 뒷면에 그려진 혼천이, 세계 최초의 치국이, 정교한 물시계 자격루, 모두 장영실이 만든 것입니다. 노비 출신에서 정삼품 대호군까지 올랐습니다.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52세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가마 하나가 부서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곤장 80대를 맞고 파직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함께 처벌받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복직했습니다. 장영실만 사라졌습니다. 정말 가마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장영실이 왜 역사에서 사라졌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노비라는 신분, 양반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계획된 함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노비 주제에 감히 책을 읽어 뺨을 맞았습니다. 31살 때였습니다. 상이온 별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양반 관료가 지나가다 저를 봤습니다. 천문서를 읽고 있던 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공부, 노비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양반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노비는 노비답게 살아야지. 책은 무슨 책이야?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비로 태어났으니까요. 1390년경 동래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광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원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또렷합니다. 영실아, 어미처럼 살지 마라. 그게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어머니 대신 동래현 관노가 됐습니다. 손재주가 좋다는 이유로 이 아이는 쓸모가 있겠구먼. 동네 현감이 말했습니다. 쓸모. 그게 제 가치의 전부였습니다. 노비는 쓸모가 있으면 살 수 있고 없으면 버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 어머니처럼 살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만들었습니다. 부서진 농기구, 망가진 수레, 새는 항아리, 손에 잡히는 대로 고쳤습니다. 신기하네. 어찌 이리 잘 고치나?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그저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을 뿐입니다. 1400년 영남 지방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이 말랐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저는 강물을 끌어들이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물레방아를 개조했습니다. 물이 논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동네 현감이 저를 불렀습니다. 잘했다. 상을 내리마. 처음 받은 칭찬이었습니다. 처음 받은 상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1420년 세종께서 전국에 인재를 구하셨습니다. 동네 현감이 저를 추천했습니다. 장영실이라는 노비가 있습니다. 손재주가 남다릅니다.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임금님을 뵙는다는 것이, 노비가 궁궐에 들어간다는 것이. 태종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장영실이냐? 예, 전하. 손재주가 좋다 들었다.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계신 세자, 훗날의 세종께서 웃으셨습니다. 신기하구나. 어찌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의원에 배치됐습니다. 왕실의 옷과 물품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노비였지만 궁궐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노비는 뒷문으로 들어와 밥은 아래채에서 먹어 감히 양반과 같은 자리에 매일 들었습니다. 매일 겪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혼자 구석 아래채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식은 밥, 찬물, 10년이 지나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1422년 태종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세종께서 즉위하셨습니다. 얼마 후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실아, 예, 전하. 명나라에 다녀오너라. 천문기기를 배워오거라. 전하, 소인은 노비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너만큼 잘할 사람이 없다. 대신들께서 반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켜주마. 가거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세종께서 저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지만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노비를 명나라에 보내신다고? 천문기기를 배워야 한다. 그렇다 해도 노비를. 장영실은 재능이 있다. 신분이 천합니다. 조선의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세종께서 버티셨습니다. 내 뜻이 그러하다. 대신들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저 노비놈 언제까지 잘 나갈까? 전하께서 총애하시니 어쩔 수 없지. 두고 보자. 언젠간 실수할 거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1421년 명나라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관상대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안 된다. 천문기기를 배우러 왔습니다. 조선 사신도 못 들어가는데 노비가 어떻게 들어가나? 물시계를 보려 했습니다. 궁궐 아니다.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막혔습니다. 3개월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유리창 거리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책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책을 샀습니다. 밤새 읽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관상대에 못 들어가도 괜찮았습니다. 책으로 배웠으니까요. 귀국할 때 가슴에 품은 건 책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 설계도였습니다. 1423년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종께 보고했습니다. 물시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걸리겠느냐?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좋다. 시작하거라. 그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면천됐습니다. 상의원 별자, 정호품 관직을 받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노비가 관직을 받다니. 하지만 조정은 또 난리였습니다. 전하, 노비를 관직에 앉히시다니. 신분 질서가 무너집니다. 황희 정승이 나섰습니다. 기민이라는 자도 평양의 관노였으나 태종께서 호군을 제수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독 장영실만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종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 알라. 대신들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신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영실. 예. 잘났구먼. 노비 주제의 정호품이라니.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끝까지 노비 출신이야.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말이지.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오싹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종께서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1432년 자경루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기. 해내야 한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구리를 주십시오. 구리, 다 떨어졌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창고에 가득했다는 것을. 장인들을 보내주십시오. 노비 감독? 우리 장인들이 그럴 순 없지. 혼자 했습니다. 밤새 설계하고, 낮에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쇠를 다루다가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0번 실패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오셨습니다. 밤중에. 영실아. 전하. 힘드냐? 아닙니다. 거짓말 말거라. 손을 보니 다 보이느니라. 눈물이 났습니다. 영실아,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 정확한 시간을, 농사 지을 때를 알려줄. 너만이 할 수 있다. 일어났습니다. 10번째 시도. 드디어 됐다. 1434년. 자경루 완성.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하, 완성했습니다. 세종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정말이냐? 예. 보십시오. 물이 흘러 시간을 알렸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훌륭하다. 훌륭해. 세종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광화문에 자경루를 설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정확한 시간을. 농사짓기 편해지겠구먼. 만든 사람이 누구래? 장영실이라는 분이랍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하지만 조정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지. 노비 주제에 설치긴. 전하께서 아껴주시니 절이 우쭐대는구먼. 식은 물을 끼얹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막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433년 세종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실아, 호군에 임명하노라. 전하, 정사품 호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경루를 만든 공이다. 바꿔라. 감사합니다, 전하. 꿈만 같았습니다. 노비에서 정사품까지. 하지만 조정은 폭발했습니다. 전하, 노비를 정사품에 앉히시다니. 자경루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다 해도 신분이. 대신 30명이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분 질서가 무너집니다. 저자보다 낮은 품계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종께서 버티셨습니다. 장영실은 나라에 필요한 인재다. 대신들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대신 2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자가 우리보다 높은 자리라니. 노비 주제에 말이야. 이대로 둘 수 없어. 그렇지. 멈춰섰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위험하다.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어떤 대신의 사저. 이대로 둘 수 없소. 5명의 대신이 모였습니다. 장영실이 호군까지 올랐소. 곧 더 높이 오를 것이오. 우리보다 높아질 수도 있단 말이오. 그건 안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하오. 기회?
실수하게 만드는 거요. 노비는 결국 노비. 반드시 실수를 할 것이요. 하지만 저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니 우리가 도와줘야지.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때를 노려봅시다. 저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1437년 혼천의 제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기구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종께 아뢰었습니다. 믿는다. 세종께서 웃으셨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를 그려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졌습니다. 어디 뒀더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렸습니다. 재료를 요청했습니다. 구리와 철을 주십시오. 지금 없네. 조금만 기다리시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 왔습니까? 미안하네. 조금만 더. 직접 구하러 다녔습니다.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겨우 재료를 구했습니다. 공방에서 작업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달려갔습니다. 공방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안 돼. 뛰어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겨우 설계도와 일부 부품을 꺼냈습니다. 나머지는 다 탔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습니까?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이라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럴 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천이 찾아왔습니다. 양반 출신 기술자였습니다. 장영실. 예. 함께 작업하게 됐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천은 처음에 저를 무시했습니다. 노비 출신과 일한다니.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자네 실력은 인정하네. 처음으로 양반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천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친구는 될 수 없네. 미안하네. 자네도 알겠지만 신분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아도 사람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아팠습니다. 그날 밤 또 혼자였습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조금만 더. 1438년 드디어 혼천이를 완성했습니다. 전하, 완성했습니다. 세종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이것이 혼천이냐? 예. 이것으로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관측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다. 정말 훌륭해. 세종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영실아, 대호군에 임명하노라. 전하, 정삼품이다. 바꿔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노비에서 정삼품. 꿈에서도 상상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전하, 이건 너무합니다. 정삼품이라니. 저자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신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대신 신명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안 된다. 장영실은 그만한 공을 세웠다. 하지만
내 뜻이 그러하다. 세종께서 노하셨습니다. 대신들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증오, 적의 살기까지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대신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자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해. 기회를 만들자. 이번엔 확실하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세종께서 또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실아. 예, 전하. 옥루를 만들어라. 자경루와 혼천이를 합친 것이다. 예. 백성들이 시간과 절기를 함께 알 수 있게 말이다. 전하. 감동했습니다. 세종께서는 항상 백성을 생각하셨습니다. 해내겠습니다. 1438년 옥루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교묘했습니다. 필요한 문헌을 빌리러 갔습니다. 이 책은 양반만 볼 수 있네. 하지만 전하의 명령입니다. 규정이 그렇네. 안 되네. 밤에 몰래 들어가 봤습니다. 걸렸습니다. 도둑이다. 아닙니다. 책을 보려고. 노비 주제의 책을 훔치다니. 훔친 게 아닙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곤장 10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부품을 주문했습니다. 불량품이 왔습니다. 이건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보내주십시오. 뭐가 잘못됐다는 거요? 최고급인데. 갈라진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야 쓸 수 있지. 안 됩니다. 정확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까다롭기도 하지. 노비 주제에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장인들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바쁘네. 나중에. 급합니다. 나도 할 일이 많네. 노비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혼자 했습니다. 또 밤새 작업했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공방에서 쓰러졌습니다. 장영실, 이천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괜찮나? 예.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이러다 죽겠네. 좀 쉬게. 시간이 없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제가 멈추면 안 됩니다. 전하께서 기다리십니다.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비는 역시 안 되라고 말할 기회를. 이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내가 돕지. 감사합니다. 함께 작업했습니다. 이천의 도움으로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1438년 옥루를 완성했습니다. 경복궁 천추전 서쪽에 흠경각을 지어 설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시간도 알려주고 절기도 알려준다고? 농사짓기 정말 편해지겠구먼. 장영실 만세.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백성들이 절을 했습니다. 저에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야. 내가 사는 이유가. 하지만 조정으로 돌아오는 길 한 대신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영실. 예. 잘났구먼. 백성들이 환호하더군. 하지만 기억해라.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너는 노비 출신이야. 한번 실수하면 끝이지. 우린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을. 돌아섰습니다. 등이 서늘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1440년
조용한 날이 계속됐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대신들이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방해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폭풍 전 고요함인가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들었습니다. 대신 사저 근처를 지나가다가 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오? 조급해하지 마시오. 기회는 반드시 온다오. 하지만 저자가 계속 성공하고 있지 않소? 그래서 더 좋지 않소?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니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큰 프로젝트 때를 노립시다. 왕의 안위와 관련된 것이면 더 좋고. 그렇소. 그때가 기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장영실은 완벽주의자요. 항상 다시 만들자고 하지. 그렇지. 그걸 이용하는 거요. 우리가 괜찮다고 하면 저자는 불안해할 것이요. 하지만 명령이니 어쩔 수 없겠지. 그리고 사고가 나면 장영실 책임이지. 총감독이니까. 훗. 완벽하군.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함정이다. 저들이 함정을 파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종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담 너머로 몰래 들은 이야기. 누가 믿어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1441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품계는 높았지만 노비 출신이라 중요한 회의는 빠졌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대신들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쳤습니다. 한 대신이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일부러, 비틀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했습니다. 대신은 웃었습니다. 조심하지. 노비 출신. 지나갔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참아라. 참아. 또 다른 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따로 먹었습니다. 정산품이 되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래채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음식이 식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양반들이 먼저 먹고 나서 남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시중드는 하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442년 초 세종께서 편찮으셨습니다. 병이 깊어지셨습니다. 영실아. 예, 전하. 내가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다. 내 몸을 내가 안다. 세종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영실아, 미안하다. 전하,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대신들이 너무 강하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하께서 계시면 됩니다. 제가 버티겠습니다. 고맙다. 세종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오는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전하께서 돌아가시면 나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대신 하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장영실, 올해 큰 프로젝트가 있네. 무엇입니까? 전하의 가마를 새로 만들어야 하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마, 왕의 가마. 자네가 총감독을 맡게. 제가요? 그래. 전하께서 자네를 믿으시니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잘 부탁하네. 돌아섰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그들이 노리던 것이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마, 왕의 가마.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불경죄입니다.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정말 조심해야 해. 다음 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책임 대신 부책임자, 장인들이 모였습니다. 전하의 가마를 새로 만든다. 기존 가마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책임 대신이 말했습니다. 장영실이 총감독이다. 모두 협조하라. 장인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만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노비 밑에서 일한다고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가마를 분석했습니다.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설계를 했습니다. 더 안정적으로, 더 안전하게 설계안을 들고 회의에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합니다. 설명했습니다. 책임 대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복잡하네. 간단하게 하게.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명령이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간단하게 하라는 거지?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간단한 설계로 바꿨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나무를 고르는 자리. 장인이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이 나무는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여기 갈라진 곳이 있습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 정도야 괜찮네. 책임 대신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께서 타실 가마입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장영실, 자네가 너무 걱정이 많네. 이 정도면 충분하네. 안 됩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장영실, 책임 대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감독이지. 하지만 나도 책임자야. 이 나무로 하게. 하지만 명령이야. 다른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갈라진 나무로 가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가마가 부서지는 꿈. 세종께서 떨어지시는 꿈. 으악!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제작이 계속됐습니다. 이음새 부분. 이 부분 보강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네. 그냥 가게. 안 됩니다. 여기가 약하면. 괜찮네. 계속하게. 하지만 장영실, 책임 대신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총감독이지.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도 자네 거야. 알겠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완전한 함정이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이었으니까요. 제작이 끝났습니다. 가마를 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검수하겠습니다. 됐네. 시간이 없어. 안 됩니다. 검수는 필수입니다. 장영실, 우리를 못 믿나? 그게 아니라 전하께서 급히 쓰신다네. 바로 올리게. 명령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시기를. 가마가 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에 몰래 궁으로 갔습니다. 가마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지만 경비가 막았습니다. 여긴 못 들어가. 저는 장영실입니다. 가마를 만든 명령이야. 아무도 못 들어가. 돌아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천이 찾아왔습니다. 자네 안색이 안 좋네. 괜찮습니다. 가마 때문인가?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자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괜찮을 거네.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영실, 자네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네. 제 운명입니다. 운명? 노비로 태어난 것. 그게 제 운명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천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며칠 후, 내일 전하께서 가마를 타신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세종께서 가마에 오르셨습니다. 행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때였습니다. 드득,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 전하, 가마가 기울었습니다. 세종께서 떨어질 뻔하셨습니다. 가까스로 붙잡으셨습니다. 전하, 모두가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끝났다. 대신들이 소리쳤습니다. 장영실, 불경죄다. 엄벌하라. 목을 쳐야 한다. 저를 향한 손가락질, 책임 대신을 받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역시 함정이었구나. 세종을 봤습니다. 전하는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번엔 지켜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지켜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영실을 의금부로 끌고 가라. 끌려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대신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이겼구나. 의금부, 차가운 돌바닥, 쇠사슬 소리. 장영실, 무릎 꿇어라. 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의 가마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불경죄다. 할 말 있느냐? 제 잘못이 아닙니다. 설계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반대했으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령? 누구의 명령? 책임 대신께서.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으면서 무슨 소리냐? 너는 총감독이다.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하지만 입 닥쳐. 뺨을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희생양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장영실을 어찌 처벌할까?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불경죄입니다. 차명에 처해야 합니다. 그렇소. 전하께서 다치실 뻔했소. 목을 쳐야 합니다. 세종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황이 정승이 나섰습니다. 전하, 장영실의 공을 생각하시면 공, 불경죄를 공으로 덮을 수 있소? 다른 대신이 소리쳤습니다. 저자는 노비 출신이요. 신분을 잊고 교만했던 것이요. 맞소. 노비 주제에 정산품까지 올랐으니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요. 벌을 내려야 합니다. 세종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곤장 80대에 처하고 파직한다. 전하, 대신들이 놀랐습니다. 목숨은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장영실의 공이 적지 않다. 목숨은 살려준다. 하지만 벌은 받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대신들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세종께서 혼자 계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영실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의금부로 돌아왔습니다. 곤장 80대다. 예. 등을 벗어라. 옷을 벗었습니다. 형틀에 묶였습니다. 시작. 첫 대. 살점이 찢어졌습니다. 10번째.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20번째. 피가 바닥에 고였습니다. 30번째.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40번째. 등이 터졌습니다. 50번째.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60번째. 제발. 중얼거렸습니다. 70번째.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80번째.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감옥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등이 너무 아팠습니다. 신음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천이 찾아왔습니다. 장영실. 이천. 물을 가져왔네.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자네는 억울하게 당한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함정이었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제거하려는 함정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썩었어. 이천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신분이 전부야. 실력은 아무 소용없어. 자네가 아무리 훌륭한 것을 만들어도 노비 출신이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아.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이천, 당신은 제 실력을 인정해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5일 후 파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장영실 파직한다. 나가거라. 의금부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궁궐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안녕히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마 사고 때 함께 처벌받은 사람들. 이묘돈, 최요남, 박강, 이순로, 이야 모두 복직됐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복직했다고 합니다. 저만 빼고요? 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나만?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만 노비 출신이었으니까요. 저만 제거하고 싶었으니까요. 처음부터 목표는 저였으니까요. 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52년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영실아, 어미처럼 살지 마라.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 버려졌습니다. 어머니처럼. 세종, 내가 지켜주마. 믿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하지만 버림받았습니다. 자경루, 혼천이, 옥루,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노비는 끝까지 노비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다. 세종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전하, 세종께서 서 계셨습니다. 미행복을 입고. 들어가도 되겠느냐? 예. 안으로 모셨습니다. 세종께서 앉으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전하,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전하께서 목숨은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파직은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영실아, 나도 알고 있다. 함정이었다는 것을 전하께서도 아셨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대신들이 너무 강했다. 나 혼자서는 너를 지킬 수 없었다. 세종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무능했다. 아닙니다, 전하. 영실아, 용서해다오. 이 못난 왕을. 전하,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전하를 실망시켜드려서 내가 무슨 잘못이냐. 너는 최선을 다했다. 세종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영실아, 너는 훌륭했다. 정말 훌륭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것들은 남을 것이다. 백성들이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몸조리 잘하거라. 전하, 그래. 건강하십시오. 세종께서 웃으셨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너도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뵙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등에 상처가 곪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이천이 보냈습니다. 약을 주고 갔습니다. 먹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2세, 야윈 얼굴, 흰머리, 상처투성이 몸. 이게 나인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꿈꾸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광화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자경루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여전히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것은 남았구나. 위안이 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중얼거렸습니다. 노비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양반으로 태어났다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혼천이로 관측하던 별들이었습니다. 아름답구나.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적어도 하늘은 변하지 않는구나.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 잠을 잤습니다. 깨어났을 때 몸이 더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인가 느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고지구나. 알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이천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장영실. 이천, 의원을 불러왔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치료받아야지. 때가 됐습니다. 장영실, 이천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자네는 아직. 이천,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 실력을 인정해줬습니다. 친구가 될 순 없어도 동료로 대해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장영실, 자네는 훌륭했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감사합니다. 이천이 떠났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아름답구나.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혼천이로 관측하던 별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노비였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훌륭한 것을 만들어도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52년을 살았습니다. 7살 때부터 노비였습니다. 45년을 노비로 살았습니다. 면천된 것은 33살 때, 겨우 19년. 그것도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노비는 끝까지 노비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얼굴. 영실아, 어미처럼 살지 마라. 노력했습니다.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려졌습니다. 어머니처럼. 세종의 얼굴. 내가 지켜주마.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주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자경루. 물이 흘러 시간을 알렸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혼천이 별을 관측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옥루. 시간과 절기를 함께 알렸습니다. 농사에 도움이 됐습니다. 추국이 비의 양을 재었습니다. 가뭄을 예측했습니다. 앙부일구. 해시계. 누구나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는 노비였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중얼거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들이 남아있겠지.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천이었습니다. 장영실 나야. 이천, 물을 좀 마시게.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실 들어보게. 예. 자네가 만든 자경루 아직도 광화문에서 시간을 알리고 있네. 그래요? 그래. 백성들이 매일 그것을 보고 있어. 장영실이 만든 것이라고 다들 알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천이도 여전히 별을 관측하고 있네. 옥루도 추구기도. 다행입니다. 자네는 사라져도 자네가 만든 것은 남을 거야. 영원히.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장영실, 자네는 훌륭했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어. 저는 그저 아니야. 자네는 위대했어. 신분을 넘어섰어.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사가 자네를 기억할 거야. 반드시. 그럴까요? 그럴 거야. 내가 보증하지. 이천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아름답구나. 여전히. 광화문 쪽을 봤습니다. 자경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저기 있구나.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눈이 감겼습니다. 1442년 가을. 장영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노비 출신이었으니까요. 조정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이 죽었다더군. 그래, 노비 출신이었지. 뭐 별일 있겠어.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장영실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그 훌륭한 분이 자경루를 만든 분인데, 고마운 분이었는데 슬퍼했습니다. 광화문 자경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농사 잘 지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백성들이 절을 했습니다. 양반들은 몰랐지만 백성들은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종도 돌아가셨습니다. 1450년. 이천도 늙었습니다. 장영실, 자네 말이 맞았어. 자네가 만든 것은 남았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선이 망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학자들이 장영실을 재발견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과학기술이, 장영실이라는 사람 천재였군요. 자경루 혼천의 치국이 세계 최초가 많습니다. 이 사람을 교과서에 실어야 합니다. 장영실은 위인이 됐습니다. 2000년대 만원권 지폐 뒷면에 혼천이가 그려졌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혼천이입니다. 우리 역사의 자랑입니다.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천재 과학자 장영실,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존경받았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노비, 죽어서는 위인, 살아있을 때는 무시받음, 죽어서는 존경받음, 살아있을 때는 버림받음, 죽어서는 기억됨. 만약 장영실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든 것이 남았으니, 백성들에게 도움이 됐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분 때문에 차별받고 시기받고 방해받고 함정에 빠지고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게 장영실이었습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했고 외로웠고 억울해했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영웅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약해도 아파도 끝까지 버티는 것,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장영실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영원합니다. 자경루는 박물관에 있습니다. 혼천이는 만원권에 있습니다. 치국이는 세계 최초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영실의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신분이 낮아도 어려움이 많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그게 장영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장영실의 이야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노비 출신에서 정삼품 대호군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52세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마 사건,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를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양반들의 시기와 질투, 신분의 벽, 그리고 세종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곤장 80대를 맞고 파직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복직했지만 장영실만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영실이 만든 것은 남았습니다. 자경루, 혼천의 치국이, 앙부이구, 지금도 박물관에 있습니다. 만원권 지폐에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노비였지만 지금은 위인입니다. 신분 때문에 차별받고 방해받고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영웅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약해도 끝까지 버티는 것. 장영실처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